이번 내용은 일과 에너지입니다. 연필 드세요. 자, 여기 체크해 주세요. 1. 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일에 대해서.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나세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배웠나요? 통합과학 할 때? 혹시 다른 과목에서 본 적 있나요? 국어 시간에 뭐 지문에서? 영어 시간에 지문 같은 데서? 없죠? 통합과학 때도 안 배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있어요. 계산은 안 했지만.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이라고. 그때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을 거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좀 배울 거고. 그리고 간혹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약간의 정량적 살짝 계산. 그 중학교 때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했었을 텐데, 전혀 이거랑 맥락이 완전히 다르지. 그건 완전히 그냥 정성적으로 그냥 우리 실생활 사례로 본 거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이에요.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럼 첫 번째 질문. 일이란? 중학교 때 배웠다며. 일이란? 나 맨날 이런 식인 거 알지? 일이란? 일. 영어로 뭐라고 해? 영어로. 워크. 워크야? 워크하면 어떤 느낌 들어? 워크요. 여기 앞에 W 따서 W. 물리량 기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단 물리량이에요. 무슨 물리량이냐, 일이란.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열심히 식당 일을 하셨다. 이거 일이죠. 예,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오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물리량이야. 물리량인데 어떤 물리량과 어떤 물리량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이야. 예, 이거죠. 이거 뭐라고요, 이름이? 쓰세요. 일이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연산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 이거 뭐예요? 알짜임, 세 글자. 알짜임. 이건 뭐예요? 변이. 이거 화살표 보이죠? 벡터. 벡터 두 개를 뭐 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연산. 여러분들이 아는 연산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거는 사칙 연산이 아니에요. 이거 뭐죠? 벡터. 벡터 간의 연산이죠? 벡터 연산이라고 해. 사칙 연산은 스칼라 연산이야. 알겠니?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사칙 연산 가능해. 곱하기나 나누기는. 근데 더하기는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안 되지, 잘. 빼기나 더하기는 잘 안 돼. 벡터하고 벡터 간의 연산이야. 사칙 연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벡터 연산이라고 해. 이것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우선 이거부터 씁시다. 물리량 이름들. 얘는 알짜힘. 얘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 아마 중학교 때 이거 이동거리로 배웠을걸?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러면서 배웠을걸? 그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짜힘과 변이를 연산한 물리량. 이걸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일이란 물리량은. 알짜힘이 0이 아니고 변이도 뭔가 발생해야 되고 0이 아니고 변이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위치 변화하는 게 변이죠. 그게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 변화할 때 그냥 위치 변화만 하면 안 되고 알짜힘이 가해진 상태로. 알짜힘이 어떻게 보면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알짜힘과 변이가 동시에 작용할 때 만들어지는 그 두 물리량의 연산 조합이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를 일으키냐. 자세하게 이제 더 봐야 돼, 나중에. 일단은 이 두 물리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일단 이렇게 말하나?
자, 그러면 저 연산이 뭔지 봅시다. 형광펜 때려도 좋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저 연산의 이름을 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스칼라곱이라고 해요. 벡터의 연산은 고교 과정에서 4개 배웁니다. 근데 4개를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다루진 않고 4개 있다 정도. 벡터 연산 첫 번째, 벡터의 합. 벡터의 합 알아? 5뉴턴, 3뉴턴. 합하면 어떻게 돼? 2뉴턴. 5, 3이요. 지금 방향 봐, 내 방향. 벡터는 방향이 있니 없니? 방향도 반영해야 돼. 연산할 때. 5하고 3을 합하라. 그게 뭐야? 벡터의 합. 2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처럼 하나의 벡터 효과로 바꿔라. 합성해라 이 말이잖아. 그게 벡터의 합이야.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벡터의 차도 있어. 벡터의 차.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벡터의 곱도 있어. 벡터의 나누기는 없어. 벡터의 곱이 2개 있어. 내적, 외적이야. 정리하면 이거야.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벡터의 곱 중에 내적, 벡터의 곱 중에 외적.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내적. 내적이 뭐냐? 저기 오른쪽에 써놨지? 스칼라 곱. 저기 무슨 말이냐? 스칼라하고 스칼라로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벡터의 연산이니까 당연히 소스는 재료는 벡터인데 벡터 간에 연산하는 건데 벡터 간에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물은 스칼라가 되는 곱. 스칼라가 되는 곱. 이거 뭐? 스칼라. 이래서 알아야 돼. 1은 벡터다 스칼라다? 스칼라다. 그럼 방향이 있다 없다? 없다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지? 3줄. 줄. 그지? 이게 뭐야? 1이야. 이게 1의 물리량이야. 그지? 그 플러스 3줄, 마이너스 3줄 했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방향으로 3줄, 마이너스 방향으로 3줄 이 말이 아니야. 방향이 없어. 방향을 안 다뤄. 공간적 방향을. 알았냐? 오로지 뭐만 다룬다? 네, 크기만 다룬다. 재밌지? 왜 재밌냐면 얘는 방향이 있잖아.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연산을 하는 순간 방향 정보가 사라지는 거야. 이걸로 바뀌면서. 이거 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내적이라는 이 연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연산하느냐, 진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려면 이제 그 내적의 연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딱 봐도, 딱 들어봐도 벌써 이게 하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그죠? 대학이나 가서 할라나, 뭐 이런 거지. 근데 대학 가도 안 해. 교수도 잘 몰라, 내적을. 내가 진짜 충격받았다. 내적과 외적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더라고, 교수들이. 진짜 나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나만큼 얘기해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그 고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 수학. 거기 벡터, 예전에 벡터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내적, 외적을 잘 설명해 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벡터하고 내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몰라, 내가. 혹시 알고 있는데 말 안 해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서 벡터, 내적, 외적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정의랑 그러니까 내적하고 외적의 정의를 말해주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어렵긴 해. 네,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냥 계산적 수학적 스킬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건 이렇게 계산한다. 유도 과정도 필요 없고 이건 이렇게 계산한다. 요 과정만 알라는 거야. 알았지?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왜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지 아는 순간 너는 이제 내적의 정의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는 사실을 암기해 두고 계산을 열심히 하자. 알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방향 정보가 있죠? 방향 정보를 무시해 버리고요. 크기 정보만 적어요. 뭐라고요? 크기 정보만. 즉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부호를 없애버려. 숫자만 살려. 만약에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3뉴턴이다, 2뉴턴이다, 플러스 방향 2뉴턴. 그 플러스 2뉴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플러스 없애. 그리고 그냥 2만 써, 2. 알았어?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으로 바꿔. 역시 방향을 무시해. 변이도 방향 있지? 이쪽 방향으로 위치 변화 할 수 있잖아.
뭐 하라고? 방향 무시. 뭐만 쓰라고? 그럼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2N의 힘을 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1m를 진행하였다. 직선으로, 직진으로. 그럼 다 플러스 방향이지? 그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플러스는 다? 무시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2N하고 1m. 그 두 개의 숫자만 적어.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사칙 연산 곱을 갈겨. 이제 사칙 연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스칼라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야. 스칼라 값으로 바꾼 다음에 크기 값으로 바꾼 다음에 크기 간에 곱을 하라고. 사칙 연산 곱을. 그럼 이건 우리가 할 줄 알잖아. 그럼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것까지 사칙 연산으로 곱하라고. 코사인 세타. 선생님, 사인 세타 하면 안 돼요? 탄젠트 세타 하면 안 돼요? 저는 선행을 이미 해가지고 코탄젠트도 알고 있는데 역탄젠트도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해야 돼요? 네, 코사인 세타만 해야 돼요. 내적이 규칙이에요. 내적은요, 이 둘 간의 크기들을 사칙연산으로 곱하고 마지막에 코사인 세타까지 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궁금하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코사인 쓰는 건 알겠는데 이 세타가 뭐냐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죠? 변이죠? 이건 뭐죠? 자, 공기적 마찰 다 무시했다 그러면은 이 힘이 외력이자 알짜힘이죠? 그럼 알짜힘하고 변이하고 지금 각각 화살표 방향이 나왔지? 이거랑 이거. 이런 것도 잘 보여줘야지. 이거 잘 보이냐? 이게 힘? 이거 뭐? 변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 표시한 벡터 표시한 이 화살표하고 이 벡터 표시한 이 화살표하고 요 처음 시작점하고 시작점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갖다가 붙여. 끝행에다가. 시작점을 일치시켜.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이거 둘 다 벡터지? 벡터하고 벡터 사이에 각도가 나올 거야. 그게 뭐다? 이거야. 세타. 알았지? 그럼 이거 몇 도야 지금 이거? 그럼 여기다 60도 집어넣고 코사인 60도 구하세요. 이 얘기야. 그리고 이 힘하고 이거하고 여기다가 넣고 곱하면 이제 뭔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 값은 스칼라 값이야. 그게 1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엄한 소리 하지 마. 일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오늘은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시겠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뭐하고 뭘로 되어 있는 물리량이야? 알짜힘과 변이 물리량이 발생을 하면 어떤 사물에, 물체에 그러면 나오는 물리량. 그걸 뭐라 한다? 1. 알았죠? 어떻게 연산하라고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공식이죠? 암기. 물리량 요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이 세 개의 물리량이 조작 변이냐? 저게 바뀌어서 변수가 돼서 뭐를 결정한다? W를 결정한다야. 알았지? 그럼 W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세 개 기억해두면 돼. F, S, 세타. 이거 세 개. 주의할 점. 중학교 때 1을 처음 배웠을 때 1의 공식을 이렇게 외웠거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맨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냥. 그냥 나한테 처음으로 듣는 게 나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아니고요. 일단 이동거리도 잘못됐고 변이에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잖아. 스칼라잖아. 그지? 변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안 붙이는 습관이 있다고요. 내가 예전에 돌리밈 할 때도 돌리밈 공식 기억나? 뭐더라? 힘 곱하기 팔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했지? 그지? 그때 그건 무슨 계산법이라 했지? 외적. 그게 외적이야. 이건 뭐라고? 내적. 벡터의 곱은 두 개 있어. 내적, 외적. 이게 내적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적 계산법은 1. 외적 계산법은 돌리밈. 오케이? 이 코사인 세타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 여기다 형광펜 안 찍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 이거 너는 이걸 외우는 거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처럼 힘 곱하기 이동 이게 곱하기가 아니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아니라고. 제발. 이거는 빌드업 하는 거야 이걸로. 내적 계산법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요. 이거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만 보냐면 벡터 내적이니까 벡터끼리 곱하면 그러니까 연산하면 스칼라가 돼서 방향 정보가 사라지는구나. 따라서 1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아니구나.
요런 관점으로만 보라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공식에 넣어서. 처음은 되게 쉬운 걸로. 할 수 있겠지? 짜증나겠어.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구하고 쉽죠? 왜냐하면 공기장 마찰 없다는 전제 하에 이게 외력이자 뭐예요? 알짜임이죠? 알짜임이 보이고 내 눈에 그 다음 또 뭐도 보여? 변이도 보이죠? 근데 직진으로 가면은 변이가 곧 뭐니? 이동거리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걸 자꾸 이동거리라고 했던 거야. 변이가 어려운 개념이니까. 왜냐면 방향 정보가 더 들어가서 벡터라서. 어차피 직진하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같으니까 그냥 이동거리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알짜임하고 변이하고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알짜임과 변이가 보이니까 F랑 S가 보여. F랑 S가 같이 들어있는 물리량. 1이요. 2를 구하고 싶다고.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1 구해야겠구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방향 보여? 이거 방향 보여? 방향 어떻게 하라고? 무시하라고. 무시하고 뭐만 적으라고? 크기만 적어. 곱하기. 저 점은 뭐야? 저 사치곱이야. 사치현상곱이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2 곱하고 놓치지 말아요. 코사인. 몇 도죠? 자, 각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각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0도.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90도.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180도. 90도의 가운데 있으면 45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머리하고 화살표 머리 간에 이루는 각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야. 잊지 마시고. 알겠지? 그럼 얼마지 저거? 이거 화살표랑 방향이 같잖아. 정답은 0도. 그럼 코사인 0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답 뭐예요? 22죠? 자, 이제 단위 나갑니다. 단위요. 20하고 단위 써야 되잖아. 근데 안 말해줬잖아, 지금. 이거부터 할게. 이거 단위 알아? 뉴턴. 이거 단위 뉴턴. 이거 단위? 변이 미터.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 그치? 그러니까 뉴턴 단위를 갖고 있는 물리량과 미터 단위를 갖고 있는 물리량 간의 내적 연산을 했더니 1이라는 물리량이 나왔다. 그럼 쟤는 당연히 뉴턴, 이거 뉴턴이지? 이거 미터지? 사칙연산으로 계산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 그지? 그럼 뉴턴하고 미터하고도 연산 가능하잖아, 사칙연산으로. 코사인 세타는 단위가 뭐지? 없지? 없으니까 단위는 이게 끝이야. 그럼 이게 곧 이거 전체의 단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체는 이거지? 그러니까 1은 뉴턴 곱 세크가 아니라 미터야. 뉴턴 세크는 어디서 났던 거더라? 충격량에서. 뉴턴 곱 세크. 맞지? 그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충격량 아니고 뭐다? 1이다. 뉴턴 곱 미터. 그죠? 이거는 한 개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걸 뭘로 쓰기도 한다? 줄로 쓰기도 한다. 줄은 과학자 이름입니다. 열량과 에너지 간의 그 전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의 실체라는 거를 좀 밝혀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줄이라는 단위를 이제 쓰기로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마치 과학자 그 힘의 단위는 누구 쓰는 것처럼? 힘의 단위는 과학자 뉴턴을 쓰는 것처럼 줄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거 뭐죠, 단위가? 줄이죠.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것도 예전에 말했던 건데 돌림임에서 돌림임도 단위가 이거지. 희아냐. 힘하고 팔 길이잖아. 그지? 힘은 뉴턴, 팔 길이는 미터. 그지? 그래, 그때도 뉴턴 미터였거든. 뉴턴 곱 미터 단위가. 아, 그럼 걔도 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는 1의 크기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괜찮죠? 자, 이거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변이가 옮겨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요거 옮겨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 사인 각도가 얼마죠? 60도 나오죠?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W는 10 곱하기 보세요. 저 방향이 어때요? 이거 10뉴턴 방향. 이거 오른쪽 왼쪽 두 방향도 아니지? 이쪽 저쪽이 아니라 막 이상한 데 가리키고 있잖아.
그지? 평면적으로 가리키고 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방향 정보들 다 뭐 해버리는 거야? 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방향 정보를 무시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10뉴턴 방향만 방향 없애고 크기만 적고요. 그다음 이거 변이는 2m고요. 곱하기 항상 잊으면 안 돼. 꼬리 붙여야 돼. 코사인 60도요. 됐죠?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 같네요. 있는 거 같네요.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면 전체 답은 얼마죠? 10줄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1, 2, 3번 전체 통으로 한번 잡아가지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W는? 또 합니다. 10N은 왼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각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돼? 아, 돼. 되죠. 말 돼요, 이거. 왜 되게요? 오른쪽으로 간다, 변이가 오른쪽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속도가. 속도는 오른쪽인데, 오른쪽 방향인데, 힘을 왼쪽으로 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가고 있는 방향에 반대로 힘 줘도 되잖아. 문제 없잖아. 마찰력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무조건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안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알았니? 그럼 이제부터는 일회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서로 방향이 어때? 몇 도야? 180도야. 계산은? 10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80도 이렇게 쓰면 되죠? 싹 얼마예요?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죠. 이퀄 답은? 저 마이너스 1 무시하면 안 된다. 10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야. 정답은? 마이너스 20줄인 거지. 그럼 이제 의문점이 생겼어. 이 마이너스가 뭘까?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방향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1은? 방향 없다고 아까 스칼라라고 해.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한다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런 거 안 한다며. 근데 나왔네 마이너스가. 뭐야 저거? 선생님 잘못했나? 근데 아까 이 코사인 이거 여기 세타 각도 넣으면 이거 180도니까 맞는데? 그지? 이 마이너스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스칼라는 맞아. 따라서 저 마이너스는 방향 정보는 아니야. 알겠니? 근데 너네 혹시가 아니? 온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온도는 스칼라야. 온도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도씨다. 이게 뭔 말이지?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영하 3도씨 이런 말 쓰잖아. 이 마이너스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게 스칼라라고? 아, 그러면 벡터면 어때? 벡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온도가 벡터라면? 벡터였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3도씨. 이쪽 방향으로 3도씨. 이게 무슨 말이야? 그지? 이상하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가 붙기는 붙어.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뜻이 아니지? 0도씨보다 3칸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죠? 내려갔다고. 뭐야 이거? 감소량. 그렇지. 감소량이란 말이야. 그 플러스 3도씨는? 증가량이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다 통칭하면 변화량. 그렇지. 이거 뭐다? 변화량. 알았냐? 20줄 뭐 했다고? 감소했다고. 그럼 이건 뭘 전제한 거야? 얘는 20줄보다 더 큰 1의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20줄보다 더 큰 1이 이걸 해주니까 이걸 해주니까 20줄을 어떻게 했다고? 감소했다고. 처음에 얘가 어떤 물리량 50줄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볼게. 어떤 물리량 50줄을 갖고 있었어.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엄청 어려운 거야. 여기서부터 삑살이 나는 거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어떤 미지의 물리량 50줄이 있었다. 단위는 그런데 또 줄을 쓰네. 이렇게 말했지 방금 내가? 이 물체가 어떤 미지의 물리량 50줄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초기에. 그런데 이거랑 이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있는데 이쪽 10m 밀어주니까 2m 다 이동하고 났더니 이만큼 감소하였다. 이게 50줄에서 얼마 감소했다? 이만큼 감소해서 이제 나중 상태는 얘의 나중 상태에는 이 미지의 물리량이 30줄이 되었다. 이 말이야. 이 미지의 물리량이 뭘까지? 답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질질 끄면 재미없잖아.
그지? 요새 드라마도 전개가 빠르죠? 이 물리량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는 또 이따가 밑으로 가서 또 얘기할 거야. 정의부터 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놔. 요 마이너스 20줄의 이 기능 있잖아, 역할. 이게 뭘 하는 건지 대체.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얘가 뭘 가지고 있다?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랑 이걸 해주니까 10N하고 2m 이렇게 해주니까 20줄만큼 에너지가 뭐 했다? 줄어들었다. 감소하였다. 그래서 나중 에너지는 2m 다 이동하고 났더니 50줄에서 이제 얼마로 바뀌었다? 30줄로 바뀌었다.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 거. 됐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역할인 거야? 에너지 감소량이야. 이건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에너지 증가량이야. 정답. 이건 뭐야? 플러스지? 이것도 뭐다? 에너지 증가량이야.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이거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고. 이것도 지금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난 몰라. 근데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미지의 어떤 값이 있었는데, 이만큼 증가하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미지의 그 값에다가 10줄만큼 더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지. 미지의 값 어떤 미지의 값에다가 플러스 20줄만큼 더 증가합니다. 이 얘기라고. 그 미지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설정하는 게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 됐어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방금 얘기는. 이제 조금 다시 쉬운 얘기로 다운그레이드 하면 저 세 개를 한 번에 비교 분석했을 때 이런 공통점이 볼 거야. 재료가 어때? 10N, 10N, 10N 크기가 같고 그리고 다 물리량의 힘이고요. 알짜임. 그 다음 이거 변이 2m, 변이 2m, 변이 2m. 변이가 다 있죠? 2m로 똑같고 힘의 크기가 동일하고 변이의 크기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힘과 변이를 각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각 2를 구할 수 있었는데 즉 재료가 다 똑같은 거였는데 딱 한 가지 조작적 차이가 있었지. 힘의 방향이 조작적 차이지. 쟤는 플러스 방향, 얘는 60도 방향, 얘는 180도 방향. 맞지? 쟤는 0도, 얘는 60도, 얘는 180도. 이 힘의 방향의 조작적 차이 이거 하나 때문에 보세요. 크기 어때요?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20줄, 10줄, 심지어 마이너스 20줄. 쟤네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역할. 이거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 이러면서 역할도 달라지고 뭐 때문에? 방향 하나 차이 때문에.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벡터 연산이라는 건 있잖아. 재료가 10N, 2m 똑같아도 곱해서 2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어떤 애는 10이잖아. 그리고 어떤 애는 같은 20도 아니야. 마이너스 20이지.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 135도 막 이런 거. 135도라도 할 수는 있지. 45도와 같은 거니까. 맞아? 코사인 45도랑 같은 거지. 다만 음액값 뭐 이런 거지만. 그런 건 안 물어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예. 재료가 같은 거라도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이하고에 크기가 달라지고 이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기억해 둘 것. 알겠죠? 예전에 성사고에서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성사고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 점점 커지면 2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왔어. 이거 점점 커지면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코사인 세타 안에 세타가 증가할수록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되죠? 이거 감소되면 이거 재료가 똑같을 때 크기가 저게 감소되면 전체가 감소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냥 그거 물어본 거야 서술형에서. 이거 각도가 점점점 증가하면 1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합니다. 근거를 대시오. 저 공식 쓰고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특징 하나 있죠? 세타가 90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거 기억하고 있어? 특수값이지. 세타가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직각을 이루면 둘이 그러면 90도가 되면 이거 전체 값은 0이 되니까 1의 크기도 0이야. F와 S가 90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의 크기 얼마? 0. 기억해라. 특수한 값이야. 아주 중요한 값이야. 앞으로는 계산이 아니라 힘하고 변이하고 90도 관계가 보이기만 하면 다 뭐라고 처리하면 돼? 0으로 처리하면 돼. 내가 되게 복잡하게 꼴 거야 이제부터. 꼴 때마다 일일이 그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보자마자 바로 간파해야 돼. 잘 기억해놔. 알았지? 자, 여기까지 1의 정의. 그리고 1의 크기. 계산법. 그리고 어떤 다른 점. 보여드렸어요. 네. 오른쪽으로 오시고.
자, 체크하시고. 자, 이번에 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체크하고. 자, 이게 별 내용이 아닌데, 뭐 시험에도 간혹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 내용을 또 하나의 소스 삼아서 뒤에서 이 내용까지 받아가지고 뒤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약간 가볍죠. 보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이걸 진중하게 안 하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지 말고 진중하게. 이거부터 합시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1이 0인 경우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죠. 오징어 게임 하고 있죠? 무슨 소리 하세요? 오징어 게임이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이죠? 당겨! 다 들어눕지, 그냥. 실제로 줄다리기 대회가 있대? 국제적으로도. 대만이 세계 1위던데? 이 표정 봐봐, 이거. 심각한 거.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뭐니? 예, 힘이에요. 줄에 작용한 힘들이죠? F1, F2. 근데 이 상태로 뭔 상태냐면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여기 줄 가운데다가 리본을 묶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면 정지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 그럼 아세요? 정지 상태가 유지되려는 조건은? 무슨 법칙이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알짜임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저기 지금 다른 거 다 없고 저 F1과 F2만 있다고 하면 F1과 F2의 관계는 다음과 같죠. 이런 관계죠. 크기만 따진 거야. 그럼 알짜임이 얼마 되죠? 네, 0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알짜임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얘네 전체한테 이 8개 전체에 다 들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원리 같은 거일 건데 여기다가 그 원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1이 0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잖아. 공식이 뭐더라? 이거지?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방금 첫 번째 경우는 이게 뭐야? 1번. 이게 0인 경우. 1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2번. 이게 0인 경우. 1도 얼마 된다? 0이 된다. 3번. 이게 0인 경우.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니? 이게 0이 되려면 세타가 90도가 되는 경우. 알았니? 이건 AND가 아니라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뭐 하나 만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아예 둘 다 0이어도 되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건 숫자가 다 있어도 이게 0이면, 즉, 둘 간의 관계가 90도면 0이 되면서 1도 0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0이어도 돼, 이거는. 셋 다 0이어도 되지, 당연히. 근데 셋 다 0이면은 표시를 안 하겠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둘 0.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저거 뭐야? 첫 번째 거는? 알짜임이 0, 이거지? 변이는? 0. 그러니까 이건 둘 다 0이야. 그지? 필연적 이유지. 변이가 0인 이유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즉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이가 0이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둘 다 0이니까 이것도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상은 엄청 쓰고 있고 땀은 뻘뻘 흘리고 있고 힘은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좀 농땡이 피고 있구만 둘이. 일을 안 하고 있대 쟤네들. 예? 예. 물리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여러 종목에 참여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지? 역기가 이쪽 방향으로 뭐가 발생하죠? 네, 중력이 발생하죠. F0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 역기는 지금 여기서 뭔 상태냐면 뭔지 알겠죠?
예, 정지 상태예요. 정지 유지. 그럼 이것도 조건이 뭐죠? R자임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저 F0에 저항하는 반대 방향으로의 뭔가 이런 힘이 하나 있어야지. 이걸 F1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조건이죠? F0와 F1이 크기가 같아서 R자임이 0이 되니까 맞아요? R자임이 0이니까 이거죠. 근데 이것도 되죠. 이거 동시죠, 동시. 정지니까 변이가 0이지. 그럼 역시 이거 두 개 다 0이니까 1은 얼마다? 0. 간단하지? 별거 없어. 그러니까 무슨 조건 만족한 거야, 저들은? 이거랑 저거는. R점 0. 그것 때문에 변이도 0이다가 파생된 거고. 그러니까 본질, 원인은 R점이 0이다. 즉, 관성상태. 관성상태. 그지? 관성상태면 1이 얼마다? 0이다. 옛날에 우리 배웠던 운동 유형하고 엮어서 생각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뭔지 알겠죠? 네, 로켓인데. 우주에서 날아가는 로켓은 굳이 추진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경로를 이탈하거나 틀거나 하는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똑바로 앞으로만 가는 경우. 왜냐하면 주변에 큰 행성체나 항성체를 지나지 않는 이상은 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죠?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역시 관성이라고 하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 표시할 것도 없어. 이건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그린 거고. 이거 없는 거야 그냥. 우주의 공간 어딘가에서 날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R점이 얼마야? 0이야 그냥. 눌렀어. 눌렀어. 이제 네가 걱정하니? 잠깐 눌렀나? 저희가 저러니까 또 안 누른 것 같잖아. 눌렀어. 이제 내가 물어보면 나중에 얘기해줘. R점이 얼마? 0. 근데 아까 저 두 사례하고 다른 점이 뭐지? 쟤네는 다 정지 상태 유지했잖아. 근데 이거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운동 상태지. 그치? 뭐가 있냐면 속도가 있어. 근데 이 속도가 무슨 속도냐면 R점이 0이니까 등속이야. 등속도 상태요. 정확하게는. 등속력이 아니라. 이것도 무슨 상태냐? 관성 상태야. 이거죠 R점이 0. 근데 변이는 0이 아니죠.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건 0이고 이건 0이 아닌데 어쨌든 0이면 전체가 0이니까 이것도 0.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 중에 등속, 이거는 관성 중에 정지. 그러니까 이건 정지관성, 이거는 운동관성.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은 어쨌든 다 관성. 관성은 R자임이 모두 0.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의 값이 0이다. 하고 외워 일단. 알겠지? 옛날에 그 운동 역학 해석했던 거 잘 알고 있으면은 그냥 연계해서 같이 외우면 되니까 편할 거야. 누구죠? 제가 그릴 재간이 없어서 이런 양식으로 맞춰서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 갖다 붙여도 되는데 저 양식에 맞춰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성을 시켰더니 이렇게 만들었어. 실력이 별론데. 뭐 하는 중이죠? 지금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왜 스케이트장에서 이 아이스링크에서 이걸 하고 있냐면 왜 이걸 사례로 들었냐면 아이스링크는 마찰력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0으로 치면 공기장 마찰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한다 치면 그러면 여기 아무런 R자임이 들어가지 않았다. 알겠어? 그 얘기야. R자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등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아름답죠? 대한민국에서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이런 사람이 이런 인재가 없었다니까. 이런 인물이. 일본에서 나왔었는데 말이야. 왜 대한민국에 없냐 했는데 나왔지. 2010년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2009년에 태어났다며. 야, 못 받겠다. 뱃속에 있었거나. 그니까 난 봤는데. 그 파란 옷 입고 이렇게 탁 도는 거, 3단 따라락 도는 거. 뭐지 그거? 그런 거. 트리플까지는 아니고 뭐였지 그게? 하여튼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금메달 땄죠? 대단하죠? 일도 안 했는데 금메달 땄. 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지. 연느님. 예, 대단하신. 그지? 이제 무대 다 끝나면서 그냥 꽃 하나 이렇게 줍고 이제 손 들면서 나가주면 이제 끝나는. 이것도 일이 0이에요? 알짜이 얼마예요? 0으로 섰으니까. 그지? 움직이곤 있지만 일을 하진 않았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또 시작된 애들이.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지금 재미없을까봐 이 사람 드립이라도 쳐주려고 지금 또 일로 갑니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알짜이 얼마야? 다 0인 경우야. 그 다음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딱 여러분들의 모습이네요. 걸어다니는 책가방 이렇게 책 들고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네. 여기 책 있죠, 책. 책에다가 눈을 맞추세요. 책은 중력 있습니다. 자, 중력을 F0로 갈 거. 만약에 저 힘만 있으면 책은 밑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저 책은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지. 저 상태로 위아래 요 수직축에 대해서는 이 축에 대해서는 저 검은 선 따라서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수직축에 대해서는 운동을 안 해. 근데 얘는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걷고 있다고. 뭔가 속도를 가지고. 근데 저 책은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죠. 힘을 받아도. 그 얘기는 뭐냐? 이 축에 대해서 정지 상태니까 윗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저 힘이 뭘까요? 굳이 규정하자면 예, 들고 있는 힘이죠. 떠받치는 힘이죠. 즉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떠받치는 거죠. 들고 있는 힘. 저 파란색하고 F0하고 F1하고 둘이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지. 같아서 수직축에 대해서는 알짜임이 얼마다? 0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죠? 자, 이거를 단지 알짜임이 0이다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일단 알짜임이 0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0. 그럼 이거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이것도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책을 들고 가고 있지.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고 있잖아. 저 공사장에 가면은 그 노동하시는 분들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동하잖아.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농땡이 치는 거. 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니? 벽돌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 등짝에다가. 근데 가고 있는데 등속으로 가고 있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왜? 왜 일을 안 하는데? 알짜임이 0이라서야. 선생님 일로 가고 있잖아요. 변이는 발생하고 있지? 근데 알짜임이 얼마야? 0이야. 방금 무슨 속도로 간다 했어? 등속으로. 가속으로 가면 알짜임이 발생하는 거지? 아, 그럼 알짜임하고 변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일을 한 거야. 등속으로 가면, 서서히 천천히 가면 일을 안 한 거야. 야, 그러고 급여 받네.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 날로 먹는. 이 정치적 발언. 그런 거라고. 물리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거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책을 들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요? 알짜임이 0이니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도 봅시다. 색깔. 이게 뭐게? 변이 정답. S. 그러니까 알짜임은 0이지만 변이는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외력이 없었죠. 아무것도. 근데 여기 외력이 두 개나 있죠. 전체 알짜임은 0이지만 외력은 두 개 있었잖아. 가끔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 이 외력하고 이 변이하고 일의 크기를 한 번에 뭉쳐서 하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하고 각각 2를 구해라. 할 수 있니? 할 수 있겠지? 해볼까? F1 곱하기 S하고 또 성의 있게 해줘야지 또 이거. 그 다음에 F0 곱하기 S하고 이렇게요. 코사인 몇 도예요? 각각 코사인 90도예요. 이렇게요. 맞죠?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0이지? 그러면 이것도 얼마야?
0이고 이것도 얼마야? 0이야. 너무 바짝 붙였다. 각각 0이야. 그럼 이것도 일을 안 한 거고 이 힘에 의한 일도 안 한 거고 이 힘에 의한 일도 하지 않은 거야. 근데 힘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이것도 일 안 한 거고 이것도 일 안 한 거니까 여기서 일한 힘은 아무것도 없어. 즉 일을 하지 않았다야. 일의 크기는 얼마다 그럼? 0이다. 알겠어? 이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시험에서. 이건 일을 한 경우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등속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책을 바닥에 있던 책을 들어올려서 내 품에 딱 이렇게 잡는 것까지 품에 안을 때까지 바닥에 있던 애를 품에 안을 때까지 들어올려. 이건 뭐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왜냐면 중력 아래로 그 다음에 위로 올랐잖아. 그럼 각도가 몇 도야? 중력 아래 올라가기는 위로. 내가 들어올리는 힘 이쪽이지. 이거하고도 0도. 일을 했지. 그지? 일을 한 거야. 물론 등속으로 이동하면 알짜 힘이 전체 0되니까 일을 안 한 거야. 그런 경우도. 자, 이런 경우 하나. 됐어요? 일 안 한 겁니다. 저 지금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이건 뭐죠, 이름이? 인공위성. 이미지 생성시키니까 저렇게 나오대? 무슨 캐릭터처럼 나오대? 자, 여기 힘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작용하나요? 그죠? 무슨 힘이죠, 이게? 중력 혹은 만율력. 가운데 뭐가 있죠? 지구가 있죠? 가운데 지구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V. 속도. 그리고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원운동이죠. 근데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전부 속력의 크기가 동일해요. 등속 원운동의 특징이야. 이게 등속 원운동이야. 그런데 이 속도가 방향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항상 접선 방향으로 작용해.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알았지? 그럼 질문이야. 등속도야 아니야? 등속도가 아니야. 왜지? 속력의 크기는 다 동일한데 방향이 다 다르잖아. 방향 때문에 등속도가 아니야. 그 뭐죠? 등속도가 아니면 다른 말? 가속이에요. 알겠어? 그럼 가속이면 관성하고 가속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 운동 상태가. 운동 유형이. 관성 아니면 가속. 그럼 가속이라 했으니까 뭔 아니지? 관성이 아니야. 등속이니까 속력이 계속 일정하니까 관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이거는 저 운동 유형 해석적인 부분이고 일에 관한 관점으로 보면 이게 힘이지. 만율력. 그치? 근데 이 속도가 물론 매 순간마다 계속 바뀌긴 하지만 미소 접점 지점에서 미소 변이를 체크해보면 속도하고 변이는 방향이 어때요? 같죠? 왜냐면 속도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변이거든. 그럼 변이하고 속도하고 둘 다 벡터라서 방향이 서로 일치하거든. 그럼 속도의 방향이 곧 변이의 방향. 알았어? 변이요. 속도 방향과 변이 방향이 일치한다. 그치? 그러면 이거 파란색이랑 이거 초록색이랑 각도가 몇 도예요? 이것도 접선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방향이 일치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접선이죠? 그럼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서로 90도 관계죠? 90도요. 그러면 F하고 S하고 곱하고 코사인 90도 하면 0이죠. F, S, 코사인 90도 정답은 0. 그래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안 했다. 근데 얘가 여기 있다가 이 경로 따라가다가 여기 왔어. 여기 왔을 때 힘의 방향은? 힘이요. 지구 중심 방향이죠. 원의 중심 방향. 그 원의 중심 방향이고 속도는 접선 방향이죠. 속도 방향은 변이 방향이고요. 그럼 또 이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가 나오죠, 각도가. 힘은 이쪽 그려드릴게요. 힘은 이쪽. 그 다음에 변이는 90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하고 90도 관계. 그지? 그럼 또 이거지, 이거. F가 바뀌어? 크기가. 여기 있을 때 F하고 여기 있을 때 F하고 크기가 달라? 똑같지? 통합각 때 배웠지?
뭐야 공식이? F는 R제곱분의 GMM R 똑같지? G는 어차피 상수지. M은 지구의 질량 M 똑같지? 여기 쓰나 둘 다 M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하고 이 인공위성은 똑같은 M이잖아. 그럼 R제곱분의 GMM이 다 같잖아.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르다. 그럼 크기는 같고 이거 변이는 여기서의 속도하고 여기서 속도하고 어때? 같으니까 변이도 같은 시간에 날아가는 변이도 같겠지. 그럼 이것도 같아. 그럼 같고 이건 90도 코사인 90도 똑같으니까 아예 이 데이터 전체가 동일하지 그냥. 어느 지점에서나. 따라서 일의 크기는 얼마다? 0. 이것도 외우는 거야. 원운동 시에는 그 원운동 경로상에서 이동하는 대상은 0이야. 응? 원운동 하려면 무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그 힘 없으면 원운동 안 해. 무조건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저거야. 오케이? 네. 자, 원운동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1의 크기는 얼마다? 0이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지금도 배우고 있을 건데 아마 화학 시간에 원자 모형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에 뭐 있죠? 예, 원장 양성자 있고 주변에 뭐 돌아요? 전자가 돌아요. 이거는 보호 모형이라서 돈다고 하는 거야. 오비탈 모형은 이거 아니지? 그지? 근데 이 모형이 마치 이거랑 똑같은 모형이지?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뭐 있어?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력 있죠? 그게 이거죠? 그럼 전자가 여기서 인공위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빙빙빙 돌면은 얘 1의 크기가 얼마인 거죠? 얘한테 작용하는 1의 크기는 0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죠? 이게 1의 크기가 0이니까 1이 변한 적이 있니 없니? 1의 값이. 변한 적이 없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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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까 1이 뭐였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1이야. 근데 계속 0, 0, 0, 0, 0, 0, 0, 0, 0, 1, 0, 0, 0. 변화를 안 일으킨다고. 뭔 변화를? 에너지 변화를 안 일으킨다고. 그럼 이 전자는 혹은 이 인공위성은 경로상에서의 에너지 크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너네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울 건데. 그리고 물리학에 또 나와 이것도. 저기 맨 끝단원에서 이제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저 끝단원으로 옮겼어. 보호 모형 나오거든. 거기 나오면 이게 이 경로를 돌고 있을 때 에너지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 그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해. 화학에서는 물리학에서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준위하고 동의어. 역학적 에너지야.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해. 알겠니? 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준위의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거든. 알겠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게 1이 0이다라는 개념이.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2에서 물리학 2에 그때도 그 전기력, 전기장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곧 전기력, 전기장에서도 에너지 크기가 같은 선에서 움직이면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하는 개념하고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아마 다루게 될 거야. 지금 요 정도. 됐죠? 이거는 그것 때문이야. 힘하고 변이하고 90도 관계여서. 자, 그 다음 이거.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진자가 아니라 진짜 운동이에요. 리얼 운동 아니죠? 진자요. 그저 롯데월드 가면 바이킹 어디 앉아야 제일 재밌어?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앉아야 제일 재밌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보려고? 가운데 앉아야 속도감을 느끼는데. 잘 모르는구만. 역시 물리를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 잘. 가운데 앉아야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확 느껴져. 그걸 느끼려면 가운데 앉는 거고 저기 하늘 올라갔을 때 나 던져주시오 그거 느끼고 싶으면은 끝에 앉는 거고. 예. 그 연인들하고 같이 앉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껴앉죠 막.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전 보기만 했죠.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자, 여기가요. 여기 고정되어 있고 회전하는 곳이죠. 회전축 같은 데지.
그렇다고 이게 지금 빙글빙글 원운동하는 건 아니고 경로의 반경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저 왔다 갔다 하는 경로가 이 경로 있잖아. 이거 그리지 마. 나 못 그려. 곡선이라서. 아, 됐다. 이 경로가 원의 일부야. 원경 이거를 원의 중심이라 봤을 때 원 전체에 대한 일부요. 호라고 하나요? 네, 호요, 호. 부채꼴? 이랬더니 부채꼴 모양 나오나? 네,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의 경로야. 원 경로.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이건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반지름이 어때? 다. 각 위치별로 똑같지. 그거 전제하는 거고요. 반지름하고 접선은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그 지나가는 선, 중심 지나가는 그 선 하고 접선하고 90도 관계죠, 늘. 수학적으로 알고 있죠? 작도법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뭘 체크하냐면 먼저 이걸 체크해. 뭐니 이거? 그렇지. 한국말로 써줄게. 친절하죠? 중력. 그리고 또 이 힘이 있어. 요 검은색 줄 방향으로. 뭐죠 이거는? 네, 이건 장력이라고 해요. 저 중력을 이렇게 나눠요. 이것도 색깔 잘못 쓰면은 또 이제 나한테 그냥 이걸 써야지. 이거랑 이거 두 개로 나눠요. 저번에 빗면 운동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뭐죠 이게? 중력의 성분력이야. 정답. 중력의 성분력. 중성. 이것도 중력의 성분력. 중성. 크기는 안 구하고 있다. 크기 구하는 공식도 있긴 있어. 근데 안 구하고. 됐지? 그러면 이 파란색의 한 개의 힘을 빨간색 두 개로 나누기로 한 이상 파란색은 이제 안 다루고 빨간색 두 개로 다룰 거야. 그럼 총 몇 개 들어가는 거야 힘이? 예? 예, 눈에 보인 대로서 이건 안 한다고. 하나, 둘, 세 개요. 맞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 힘하고 이 힘의 영향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이 물체는 요 힘이나 요 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이쪽으로 가기도 한다. 즉, 요 축에 대해서 그 축상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면 이 힘하고 이 힘은 무슨 관계죠? 예, 평행관계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R점이 0이 된 거야. 합성해서 이 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 남았지. 그럼 이게 최종 뭐가 되는 거니? 이게 R점이 되는 거야. 외력이 3개 들어갔는데 이거랑 이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상쇄되고 이거 하나만 외력이자 R점으로 남은 거야. 알겠니? 그럼 R점이 발생했으니까 글로 뭐 생겨야 돼? 가속이 생겨야 되죠? 그럼 그쪽으로 가속 발생하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속도가 발생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처음 상태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 그쪽으로 이동 시작이야. 이동 시작. 어느 방향? 저 가속을 받는 방향. 힘을 받는 방향으로. 그지? 속도 변화는 그쪽으로 발생할 거니까 그쪽으로 변이 발생할 거 아니야. 속도 일어나서. 그러면 저 방향으로 뭐도 발생하는 거야? 변이. 변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힘하고 이 초록색 힘하고 두 개는 살아남았지. 이거는 뭐 됐다고? 상쇄되고 이거는 처음에 가를 때부터 성분력으로 안 다룰 거고 이것도 상쇄됐잖아. 근데 얘하고 얘 둘이 남았잖아. 그지?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기까지 가는 동안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일의 크기는? 일의 크기는 0이다 아니다만 판단하세요. 일의 크기가 0이다 아니다만. 0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0이 아니다지. 맞지? 일이 0이 아니야.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랑 지금 각도 얼마예요? 0도죠? 그러면 중력의 성분력에 의한 일을 한 거예요. 중력의 성분력은 중력으로부터 파생된 힘이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중력에 의한 일을 한 거예요. 중력에 의한 일은 0이 아니에요. 알았어? 자, 지금 외력이 몇 개예요? 3개예요. 빨간색 2개, 초록색 하나. 저 각각의 힘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중력의 성분력 이거 1, 이거 2. 중력의 성분력 이거 1, 이거 2. 그 다음에 장력 하고 뭐 한다고? 곱하기 변이 곱하기 변이 곱하기 변이.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중력의 성분력 1은 이거하고 무슨 관계? 각도가? 이거랑 이거 90도. 그 다음에 중력의 성분력 2는 이거랑 이거랑 0도. 0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장력은 코사인 90도. 알겠지?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서 1이 0이 아닌 경우는? 1이 0인 경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지. 얘하고 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1이 0인 경우 찍어줄게. 찍고 이거는 1이 0인 경우. 이거는 1이 0이 아닌 경우, 이거는 1이 0인 경우, 이건 1이 0인 경우. 알았니? 근데 얘가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왔어. 장력 이것만 해봐봐. 장력. 장력은 이쪽이지. 변이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변이 방향은 속도 방향. 속도 방향은 어느 방향? 무조건 곡선이잖아 지금. 접선. 운동 방향은 뭘로 결정된다?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하고 장력하고 무슨 관계야 각도가? 90도야. 그럼 여기 와도 얼마야? 1은 0이야. 여기 오면 0. 여기 와도 봐봐. 장력 이렇게 돼 있지? 멈췄지? 근데 이제 곧 어떻게 돼? 다시 이쪽으로 변이가 발생하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또 90도 관계야. 그래서 또 뭐야? 0. 그럼 장력에 의한 일은 항상 0. 기억해라. 진자운동상에서 장력에 의한 일은 항상 0이야.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변화할 때 다룰 거야. 그때 내가 다시 물어볼 거야. 장력에 의한 일은 얼마라고? 진자운동에서 0이야. 잊으면 안 된다. 나 지금 되게 많이 강조했지? 이러고 나중에 물어보잖아. 또 대답 못해 다. 나 분명히 말했어. 대답해야 된다고 그때. 알았지? 잊지 말고. 자,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이거. 장력에 의한 일이 얼마인가? 이것 때문에. 이걸 나중에 소스 삼아서 개념적으로 정리할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세 번째였고요. 다음 네 번째. 여덟 번째죠.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이거 뭐예요? 빗면. 빗면이 올렸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당연히 마찰 없다는 전제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지, 출제자가. 갑자기 미쳤어. 어떻게 하냐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등속도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출제자가. 죽일까? 원래 무슨 운동하더라? 등가속 운동하잖아. 근데 그건 어떤 상태일 때인 거야? 여기에 반드시 작용한 힘이 있지, 이 물체에. 중력의 성분력. 물론 중력이긴 한데 그거 성분력으로 반영되지. 그게 곧 뭘로 작용해? 알자 힘으로. 그거는 오로지 그것만 있을 때야. 공기장 마찰 없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빗면에 완전히 의존했을 때 빗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의 성분력, 그것이 외력이자 알자 힘으로 작용해서 그게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했던 거거든? 완전 자연스러운 상태죠. 자연적인 상태.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등가속 운동이 아니고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한 거야, 출제자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선 뭐가 반드시 있지? 중력의 성분력. 어디야? 이거죠? 이걸 또 공식 알지? 공식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데서. F0. 이거 뭘로 놓기로? 중력의 성분력으로 놓기로. 이것만 있었으면 무슨 운동?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등가속이었거든? 알짜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등속도라고 하잖아. 그럼 알짜임 얼마 돼야 되지? 0이 되려면 그럼 이거에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얘하고 크기가 같은 힘 하나가 여기 더 작용을 하면 되죠. 이걸 제가 F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 F1은 되게 인위적인 거죠. 빗면 운동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억지로 저 F1을 가지 않는 이상은 안 생기지. 하다못해 줄 묶어가지고 위로 당긴다거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린다거나 이러면서 뭔가 인위적인 이 F1 조작을 해줘야지. 그런데 이거랑 크기가 같아지면,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같다면, 즉 F0와 F1이 크기가 같다면 알짜임이 얼마가 되어서? 알짜임이 0이 되어서 공기장 마찰 없습니다. 그럼 일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일을 하지 않았다. 오케이? 일을 안 했으니까 에너지 변화가 없다. 모든 에너지가 다 안 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 중에. 근데 특정 에너지는 이제 안 변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 이런 상황. 이런 상황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 요게 등속이 나오면 무슨 상태죠? 관성 상태인가요? 관성 상태면 알짜임이 당연히 0이고 1은 0이에요. 알겠죠? 자, 됐나요? 변이는 어디로 발생하나요? 이 방향, 그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 1을 합니까? 코사인 0도. 그 다음 이거랑 이거 곱하면 1을 합니까? 맞아요? 이거 뭐죠?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둘 다 0 아니죠? 그럼 1을 하고 1을 하는 거지. 그럼 각각은 1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거랑 합쳤을 때 0 나오는 거야. 됐니? 자, 일단 기본적인 거. 1이 0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 fx 코사인 세타에다 넣어서 해보면 아는데 몇 가지 경우는 계산 안 해도 상황만 보고 힘하고 변이하고 90도 관계네? 그러면 0이야. 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알짜임이 0이면 0이야. 변이가 0이어도 정지 상태 유지하면 위치 변화 없으니까 0이야. 90도여도 0이야. 그러니까 뭐든 하여튼 0이기만 하면 돼. 하나라도. 됐지? 그래서 이건 1이 0인 경우들. 끝. 이제 왼쪽으로 내려와.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헬이 시작되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상자가 있습니다. 바닥에 놓여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뭐 할 건 줄 아세요? 네, 밀 거예요. 졸라 잘 그리죠? 화가죠? 화가 난다고? 밀 거예요. 어느 쪽 밀 거예요? 네, 이쪽으로요. 이거 작용점이죠? 그럼 그냥 여기다가 줄게요. 작용점. 하나의 질점으로 보고. 이렇게 줄 거예요. F로 줄 거예요. 정지 상태였거든요. 고기장 맞춰놓고요. 그랬더니 얘가 이쪽으로 S만큼 변이가 발생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힘은 주는 대상이 있고 주는 대상,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1은 누가 얻어가는 거냐면 받는 대상이 얻어가는 거야. 힘을 받은 대상이. 1을 얻어. 힘을 가한 사람은 2를 해주는 거야. 힘을 받은 대상은 2를 받는 거고. 힘을 주고 힘을 받다. 근데 FS니까 FS 코사인 세타니까 F하고 2라고 서로 비례관계잖아. 그러면 힘을 주면 2를 주는 거고 힘을 받으면 2를 받는 거라고. 안 어렵지?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이 F하고 S를 만들어줬지? 물체에게. 그지? 코사인 세타도 0이 아닌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는 90도밖에 없다 했잖아. 그러면 FS 그대로 다 살아남네? 그럼 결국 2를 해준 거네. 힘을 가해주고 변이 만들어주면 2를 해준 거야. 알았니? 2를 해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 물체가? 2를 해줘서 2를 받으면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럼 제일 먼저 할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란. 자, 에너지는 물리량입니다. 당연히 물리량인데 그 물리량이니까 기호로 쓰겠죠? 알 거예요. 물리량 기호는 2죠. 대문자이. 그리고 단위는 줄이에요. 아까 1의 단위가 뭐였어요? 줄이에요. 에너지 단위도 줄이에요. 그럼 단위가 같다는 얘기는 해당 물리량과 해당 물리량은 서로 연산 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턴하고 킬로그램은 더하기 빼기를 못하죠. 뉴턴하고 킬로그램은 더하기 빼기 못하는데 줄하고 줄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1도 줄 쓰고 에너지도 줄 쓰면 1과 에너지는 서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에너지란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되게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막 질질 끄는 거야 지금.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기 일이요, 일. 이거 키워드죠. 이거 일.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얘가 뭐 했어요, 지금? 얘가 뭐 했냐고, 얘한테. 일을 해줬지. 일을 얘한테 넘겨줬다고, 물리량을. 저 크기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뭘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 예를 들어 제가 에너지가 100을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100. 그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니까 100줄을 갖고 있었어요, 에너지를. 근데 그 중에 이 물체한테 제가 F하고 S를 만들어 주면서 70줄의 일을 해줬어요. 70줄의 일. 난 얼마 갖고 있었는데요?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100줄을 갖고 있었는데 그 100줄 중에서 70줄의 일을 해줬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 그럼 일을 해줬어요. 70줄을. 그럼 70줄을 일을 해줬으니까 내 에너지는 뭘로 바뀌냐면 이제 30줄로 전환돼요. 에너지는 전환관계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보존되죠. 이거랑 이거 합쳐서 원래 내 거다 100줄. 내가 가지고 있던 100줄 중에 70줄 일 해주면 나는 30줄만 남아있는 에너지가. 근데 할 수 있는 능력 100이 있었는데 70을 쟤한테 해줬으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30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돈놀이죠. 수지타산.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었다. 근데 내가 70원을 친구한테 주었다. 그럼 내 주머니에는 얼마가 남아있을까? 30원이 남아있다.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70줄의 일을 받았죠. 그럼 이제 이 70줄이 얘한테 뭘로 작용한다고요? 에너지 증가로 작용한다고요? 그럼 처음 에너지가 뭔지 상관없이 70줄 증가했습니다. 그럼 쟤는 최소한 70줄 이상은 갖고 있겠죠, 에너지를. 그 상태로 변이 발생하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가다가 여기 바위가 나타났어. 움직이다가 바위가 나타났다고. 그럼 바위에 가서 부딪힐 거 아니야? 여기 바위가 있어서 꽝 하고 부딪혔어. 부딪히는 순간 물체는 바위에게 힘 작용을 할 거 아니야. 충격력. F를 가하겠죠? 그리고 혹시 바위가 끌려가지고 변이가 발생한다면 S 프라임. 그러면 이 물체도 얘한테 뭐 해준 거예요? 일을 해준 거죠. 왜 가능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 70줄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교재 설명은 이거야. 근데 좀 복잡하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더 쉬운 설명을 해줄게. 비유적 설명인데 혹시 드래곤볼 아세요? 드래곤볼 매니아? 드래곤볼 웃는데? 드래곤볼 아세요? 아, 아세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지금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 혹시 그 전투 장면 아세요? 손오공하고 베지터 전투 장면? 아세요? 가요겐 산마이다! 이거 아세요? 막 뚱뚱해져가지고 막 열 팍 올라가면서 푸쉬 하면서 강해져가지고 전투에 올라가서 초사인 말고 개왕권 가요겐 아직 저 지구에서 싸울 때 안 해 근데 다행이다. 이거 몰라가지고 뭐래? 재미도 없는 거 막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너네 안 그러네 최소. 베지터가 지구를 침공했어. 그 대머리 아저씨하고 우주선 타고 그 조그만 동그란 우주선 타고 두 명이 침공해갖고 전투하는 거지. 근데 이제 손오공은 저기서 죽어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가지고 드래곤볼로 저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한참을 가고 있는 거 거기까지 근두운 타고 도착했더니 동료들 다 죽어 있어. 아들레미하고 저 대머리 그 크리링하고 피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죽었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다들 이제 실력 고수들이니까 실력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저 베지터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얻어맞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거야. 여기 막 뿔이 났어. 머리도 막 삐죽삐죽 서고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거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이러면서 갤리크포다 빡 쏜다고 하늘에서 빡.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카카로트죠. 손오고 밑에서 보고 있던 카카로트 지구 날리면 안 되니까 저거를 막아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원래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우악 끌어올려갖고 그 저승에서 배운 개왕권 카이오겐
가요계 산바이다 이래가지고 빡 올려가지고 전투력을. 그걸로 이제 가메하메하를 쏘죠. 무한도전. 으악 하고 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림이. 여기 베지터. 빡 여기 쏘고 있고 빡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저기 아래서는 카카로트. 아 이거 너무 잘 그리면 안 돼. 가메하메하 이런 거지 지금. 빡 이런 거지. 색깔 다르게 해줄까? 손오공은 빨간 옷을 입으니까 빡 이러는 거지. 이게 꽝 부딪혀가지고 대지를 흔들면서 와 다 날아가고 막 난리야. 연출력이 아주 그냥 개쩔어.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싸운 거지. 막 위아래로 막 와 힘겨루기. 놀란 거야. 아니 감히 내 갤리코포를 맞받아치다니 막 이러면서. 카카로트는 막 힘써가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게 막 힘겨루기 하면서 막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손오공이 밑에서 제가 이러다가 잠깐 밀릴 것 같으니까 가요계 이연바이다 이런 거야. 이연바이가 뭔지 알아? 4배. 자기 전투력이 4배로 올린다고. 2배까지밖에 못 올려. 그 수련할 때 개왕님이 너 2배 이상 올리면 너 몸 망가진다 하지마 이랬거든.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전투력이 밀리니까 3배까지 올린 거야.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근데 이거 싸우다가 3배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또 밀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연바이다 이거 4배로 올려버린 거야. 그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빨간색 가메하메하가 위로 올려 붙이는 거지. 쫙 올리는 거야. 밀린다 이러는 거지 얘가. 밀린다. 그러다 어떻게 됐게? 결국 얘를 때렸어.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에너지 개념이. 가메하메하가 뭐죠? 거북이파인데. 그 일본 말로 거북이파. 근데 그 우리나라 만화에는 에네르기파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에네르기파. 에네르기. 그러니까 일본 놈들 하여튼 진짜 에네르기. 에너지파. 일본식 발음 에네르기. 에너지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파라고. 에너지요. 지금 우리 에너지 배우잖아. 에너지파 쫙 밀어붙인 거야.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파가 이 베지터 때린 거야. 그러니까 4배로 하니까 이기는 거야. 와 하면서 올렸어. 몸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결국 때렸어.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베지터가 왜 이렇게 자세히 이 장면이 되죠? 날아가죠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이쪽으로 뭐 받은 거죠? 에너지파를 맞아서 힘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하죠. 그럼 방금 카카로트가 손오공이 일을 해준 거죠. 뭘로? 에너지로. 에너지를 주면 뭐 한다고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준 게 뭐라고요? 에너지를 준 거예요. 방금 제가 뭐 해줬죠? 일을 해줬죠? 뭘 준 거예요? 에너지를 준 거예요. 왜 같지 않아? 말 같지 않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베지터는 가메하메를 딱 맞고 나서 에너지 맞고 나서 힘, 변이, S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에너지는 여기 써 있잖아.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말이. 능력이란 말도 어렵고. 쉬운 말로 표현해보면 에너지를 넘겨주면 뭐 한 거랑 똑같은 효과야? 일을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게 곧 뭐 한 거다? 에너지를 준 거야. 베지터한테 에너지 준 거야. 일을 해준 거야. 궁금하세요? 이 장면이? 지금 여기서는 틀어드릴 수 없고요. 유튜브로 이게 쳐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단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재밌으니까. 그 짤막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부담도 없고. 드래곤볼 세대가 아니라서 지금. 그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해볼게요. 도표로. 7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 B가 있어. 2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일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70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자기 제외한 다른 대상한테. 얘는 얼마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상대방한테? 20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잠재하고 있는 거지. 능력치를 갖고 있지, 그만큼을. 30줄까지는 일을 못해. 20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얘한테 이거 뭐 한 거지 지금? 그렇지, 에너지 준 거야. 얼마 줬냐면 나중에 이렇게 됐대. 자기는 얼마 깎였지? 그러니까 얼마 넘겨줘야지?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10줄이잖아. 앞에 뭐 붙여야 돼? 이렇게 해야지. 70줄 중에서 10줄 깎아먹고, 즉 쟤한테 던져주고 자기 10줄 깎아먹고 60줄로 바뀌었고 10줄을 던져줬으니까 이거 얼마 넘어가는 거야? 10줄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넘어가는 과정. 10줄 가고 있고 드디어 10줄을 받았어. 그지? 10줄을 받았으니까 얼마 증가해야 돼? 네, 플러스 10줄 증가해야 돼. 근데 처음에 얼마 갖고 있었는데?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20줄밖에 없었는데 제가 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준 거지. A 입장에서. B가 나 A한테 넘겨줬어. 이만큼을. 그래서 내 에너지는 이제 얼마로 바뀌냐면 30줄로 바뀌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를 안 갖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일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네.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걸까? 우리가 자연현상을 묘사할 때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받고 이런 건데, 그 주는 애는 뭐고 받는 애는 뭔데? 무슨 효과,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야. 이게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에너지가 어려워 되게. 물리학에서는 이 정도로 정의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별 에너지가 다 있지. 열 에너지도 있고, 그치? 뭐 별 에너지 다 있잖아.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에너지들. 그런 에너지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자연현상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나느냐, 혹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물리학 에너지를 배우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개념은 뭐냐면, 에너지란 자연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요인,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에너지는 운동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변화시키는 요인.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도, 주름지는 거, 이것도 변화되는 거잖아. 이것도 뭔가 에너지의 들고 나감 같은 어떤 작용. 너무 철학적이죠? 가만히 있는데 콘크리트가 세월이 흐르니까 콘크리트가 다 금가가지고, 옛날에는 빳빳했는데 금가서 틈이 벌어져 있고 모양이 바뀌고 형태가 변화되고 재료도 바뀌고 뭔가 변화되는, 도대체 왜 변했을까? 이게 뭔가 에너지의 들고 나감. 그러니까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 이게 교재에 정의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관해서만 하는 거냐면 힘이 관여된 변화 현상에 대해서만. 아까 콘크리트는 힘이 관여된 것 같지는 않지 않니? 콘크리트 금간 거는 뭐 열이나 뭐 이런 그런 거, 팽창, 열팽창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여긴 철저하게 힘에 관해서, 여기서는 힘에 관한 에너지의 개념. 너무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웬만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를 주면 그것은 무슨 효과랑 같다? 일을 한 것과 같은 효과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을 했다는 것은 에너지를 준 것이다.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이쪽 입장도 들어봐야지. 힘을 받으면 일을 받은 건데, 일을 받은 것은 에너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고 받고 개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체적으로는 이 개로 전체로 볼 때는 보존되기 때문에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마찰에 대한 개념을 안 넣잖아. 마찰이 일어나면 보통 열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나가버리거든. 개 밖으로. 개의 밖으로. 그러면 보존이 안 돼. 그런데 이건 지금 마찰이 없다는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환관계에 있어서 전체 총량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10주를 얘한테 얼마 넘겼니 지금? 70주 넘겼지? 70을 넘기면 얘는 70 깎이지만 얘는 70 증가한다고. 누군가는 줄어들면 누군가는 그만큼 늘어난다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주고받고의 전환관계가 나타난다. 요 정도.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저 숫자들에 대해서 각 물리량들의 명칭이 뭔지 다 다뤄볼게요. 몇 개 있어요? 물리량이 몇 개 있나요? 잘 보세요. 몇 개 있죠?
7개예요. 전부 다 저 숫자 모두 전부 물리량이에요. 자, 씁니다. 얘는 뭐냐면 A의 처음 에너지. 이건 뭘까요? 예, A의 나중 에너지. 이건 뭘까요? B의 처음 에너지고요. 이거는요? B의 나중 에너지고요. 이거 뭘까요? A의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이건 뭘까요? B의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뭘까요? B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10주를 A에게 넘겼죠. 에너지를 넣어줬다고, 전달해줬다고. 예, 정답 1. 이게 1이야. 1의 정의가 뭐였죠? 물리학적으로? F, S,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알짜임을 가하고 변이를 만들어내면 1이라는 물리량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그 1이 뭐예요? 뭐 하는 효과였던 거야? 알고 봤더니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효과였던 거야. 그 FS 코사인 세타라는 그 값이 에너지를 넘겨주고 받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야. 에너지 전달 현상이요, 즉. 1이란 에너지 전달 현상. 그럼 에너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죠. 운동 상태의 변화도 변하죠. 예,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옛날에는 힘만 가지고 운동 상태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1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한 변화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더 많은 물리량을 집약적으로 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함께 다루는 거지. 알겠죠? 철학적이라 어렵습니다만. 에너지 전달 현상 1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이거는 감소량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증가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알 텐데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변화량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간단하지? 변화량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하고 역시 같은 물리량이 아니고 마치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다른 물리량인 것처럼 물리량의 값이 다른 것처럼 그다음 변화량도 에너지하고 다른 개념이야. 변화된 정도지.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의 변화량이지.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하고 다른 물리량이라고. 속도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물리량. 이 방향, 저 방향, 이쪽으로 운동한다, 저쪽으로 운동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야. 알겠어? 이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로 이만큼 바뀌었어요 하는 물리량. 에너지가 아니고. 알았지? 이게 에너지고 이게 에너지야. 자, 이런 관계야. 아, 누군가는 에너지를 주고 누군가는 그 준 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그 받은 만큼 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준 쪽은 그만큼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럼 이거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5,000원 들고 있어. 1,000원짜리 5개. 2,000원 줬어. 그럼 나는 3,000원. 2,000원은 에너지 1. 2,000원 받으면 2,000원 주머니 2,000원 생김 증가. 이런 개념이야. 주고받고 개념. 알았죠? 네. 자, 오른쪽 여기 답들을 내볼게요. A는 B에게 일을 했나요? 일을 받았나요? 화살표 머리 보시면 되죠, 이거? 이거. 네, 받은 거죠. B는 A에게 네, B가 주어지. B는 했죠. 자, 그 다음 이거. A는 B한테, 얘가 쟤한테 무슨 일을 하였냐? 1. B부터 해볼까? B는 A한테 무슨 일을 해줬니? 양의 일을 해준 거지. 그럼 A는 B한테 음의 일을 해준 거야. 왜냐면 음을 만들어냈잖아, 얘한테는. 그치? A 입장에서 얘를 음의 관계로 만들었잖아, 지금. 감소시켰잖아. 에너지 뺐지. 음의 일을 한 거야. A는 B에게 음의 일을 하였고 B는 A에게 양의 일을 하였는데 이 양의 일과 음의 일에 대한 개념을 오른쪽에서 배우고 나서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할게.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5번째. A는 B에게 받았다고요, 이번에. 하였다고, 이거는. A는 B한테 받았다. A는 B한테 뭘 받았다? 양의 일을 받았다. B는 A한테 뭘 받았다? 음의 일을 받았다.
자,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이거 말 정하는 거 시험 안 나와. 전혀. 그냥 해본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자, 됐죠? 자, 요게 뭐하고 뭐의 관계죠? 일과 에너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체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역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물체,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넘어가는 그 에너지의 크기. 그걸 뭐라고 한다? 일. 개체와 개체 사이에 넘나드는 그 에너지. 그것을 일이라고 한다. 알았지? 베지터, 카카로트. 좋은 사례죠? 드래곤볼. 자, 이거 체크하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체크하세요. 양의 일과 음의 일. 자, 이거부터 하죠. 이거. 질량 2kg 물체에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각각 5N, 2N으로 힘을 가하면서 다른 힘은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변이를 5m를 이쪽으로 만들어냈어. 이거에 대한 해석이야. 일의 관점으로. 알았지?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해석, 이건 두 번째 해석.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이 효과는 무슨 효과랑 같으냐면 이거랑 같은 효과죠. 그죠? 이게 뭐죠? 3N이고 그게 뭐죠? 알짜 힘이죠. 그리고 유지했어요. 5N, 2N을 저 방에 각각 유지했다고요? 그럼 3N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가겠죠, 5m를? 맞죠? 이거 이름? 알짜 힘. 이거 이름? 변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지. W는 알짜 힘 곱하기 변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자리 맞춰서 넣으면 뭐죠 이거? 3N 곱하기 변이는 5m 곱하기 코사인 0도 정답 하면 답은 15줄 이거지? 얘 얼마라고 일이? 얘한테 해준 일이 15줄. 양이야 음이야? 이거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니까 양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아까 무슨 힘이라고 했냐면 알짜 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써줄게. 그럼 이건 무슨 힘일까? 무슨 일일까요? 정확하게? 이건 알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짜 힘에 의한 일을 알짜 일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로 가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알짜 힘 변이 뭐라고 이거? 정확하게는 알짜 일이야. 내가 지금 이걸 뺐긴 했는데 이 말을 붙여줘야 돼. 알짜 일이라 그래가지고 화살표 방향 붙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스칼라예요. 됐어요? 자, 다시. 자, 이거예요. 일단 끝났어. 일단은. 그리고 이따가 의미를 파악해 볼 거야. 자, 이제 첫 번째로 갑니다. 다시. 이거를 이렇게 알짜 힘을 표시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거를 F1 이거를 F2 외력이 두 개니까 1, 2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이 변이하고 연산을 하고 이 힘에 대해서 이 변이하고 또 연산을 해서 두 개의 수식을 만들어. 두 개의 연산값을. 이 소리입니다. W1은 F1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하나랑 하나 더? 하나 더. W2는 F2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거는요. F1이 얼마죠? 5N 곱하기 변이는 얼마죠? 5m 곱하기 코사인 얼마죠? 0도. 두 번째 거는 2N 곱하기 5m 곱하기 코사인 180도 정답. 맞니? 그럼 이거 얼마지? 예, 플러스 25줄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10줄 정답. 알겠지? F1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F1에 의한 1. 이건 뭐라고 하냐면 F2에 의한 1. F1에 의한 1과 F2에 의한 1 두 개를 각각 작용한 다음에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이제 합치면 F1에 의한 1과 F2에 의한 1을 합치면 전체 R자 1이 되겠지? 그지? 왜냐면 1이 두 개 작용했으니까 그 두 개 작용한 1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R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거 더해봐. 얼마야? 수식관계 이겁니다. W1과 W2는 각각 플러스 25줄과 마이너스 10줄인데 이 둘을 더하면 합치면 R자 1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 우변도 더하면 플러스 15줄이 나오죠. 이건 뭐라고요? F1에 의한 1. 이건 뭐라고요? F2에 의한 1. 이건 뭐라고요? R자 1. R자 1은 이거하고 같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두 개가 같다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합쳐서 나온 결과물과 여기서 처음부터 그냥 아싸리 R자 힘을 넣고 들어간 그 결과물과 같다야. R자 힘에 의한 1도 R자 1. 각각의 2를 합친 것도 R자 1. R자 1과 R자 1은 같다. 이 의도 하나랑. 다음 두 번째. 얘 따로 했지?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돼 있고 여기는 뭐로 돼 있니?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풀마로. 그지? 이걸 뭐라 부른다? 양의 1. 이걸 양의 1이라고 해. 이건 뭐라 부를까 그럼? 음의 1. 알겠지? 그럼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아까 1이 뭐라고 했어 내가? 에너지를 주고 받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물체 기준으로 생각해 항상. 물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체는 힘을 받는 대상이야 주는 대상이야? 언제나 받지? 이거 다 받는 거잖아 지금. 작용점이 여기 있잖아. 그 받는 대상 입장에서만 생각해 항상. 받으면 주겠지? 외부에 있던 애가.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선생님 당긴 거야? 이거는 지민이가 저쪽으로 당긴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하면 얘한테 일을 내가 얘한테 해줘야 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거는 음의 1인가? 음의 1은?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얘한테 에너지 주는 거야. 양의 1이야. 왜냐면 에너지를 줘야 양의 1이 뭐야? 증가. 에너지 증가잖아 이게. 아까 에너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증가. 이게 증가잖아. 그지? 이건 뭐야? 감소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 증가하려면 외부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면 이런 관계 놓였으면 화살표가 양의 1 관계 놓였으면 그러면 에너지를 받는 거고 음의 1의 관계 놓였으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빼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밖으로 꺼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양의 1은 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음의 1은 에너지를 빼주는 거야. 공급해주고 저 탈락시켜버리고. 양의 1은 뭐 하는 거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 음의 1은 에너지를 밖으로 꺼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알았니? 그럼 이렇게 해봐봐. 이걸 마찰력이라고 생각해봐. 마찰력.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때, 자, 마찰력은 항상 어느 쪽으로 작용해?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지? 그러니까 이 힘하고 마찰력하고 변이는 무조건 180도야. 그럼 180도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가 무조건 붙게 돼. 그 마찰력에 의한 1은 무조건 뭐야? 음의 1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빼가는 거야. 에너지가 줄어들어. 알았어? 그게 음의 1이야. 이제 음의 1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올 거야. 양의 1은 뭐 하는 거라고? 공급해 주는 거. 그러면 그 힘을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공급을 받는 거고, 그다음 음의 1을 하게 되면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빼가는 거. 그럼 봐봐. 얼마 넣어준 거야? 곱해서 25줄 넣어줬잖아. 그럼 얘는 25줄 증가해.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는 방향이 반대라. 이게 마이너스 음이니까 10줄을 빼가는 거야. 그럼 두두두두두두. 25줄 얻었다가 다시 10줄 빠진다고. 그럼 최종 알자는
15줄 넣어준 거랑 같은 효과지. 그게 뭐다? 알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개념이니? 최종은 15줄만 넣어준 것과 같은 효과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뭘 볼 수 없지? 음의 1에 대한 개념을 볼 수가 없지, 중간 과정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알아놔야 돼.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법. 그래서 그 각각의 계산한 결과들이 양인지 음인지 파악한 다음에 음이면 빼가고 양이면 넣어주고. 이 개념. 나 분명히 말했어. 넣어주고 빼가는 개념이라고. 알았냐? 다음 시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울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음의 1에 대한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음의 1의 개념이 쉽게 정리하면 이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에너지를 빼가는 거라고요. 뺐으면 그걸 누가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뺐다는 얘기는 물체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한테 거꾸로 준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가져갈까? 이 힘 준 대상한테 이 힘 준 대상이 가져가는 거야. 마찰력은 누가 만드는 거지? 바닥이 만들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마찰력이라고 한다면 바닥이 가져가는 거지. 그럼 바닥이 가져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줄어들 거고 바닥은 늘어나겠지. 에너지를 받아서. 이 개념이 항상 주고받고 개념, 빼가고 넣어주고 개념. 기억해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요.